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각 ABD 네, 68페이지 11번 직사각형 ABCD에 이 각이 지금 이등분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이게 이등변인가 평행사변인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하고 그 사이로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엇각이 발생하잖아요. 네. 잘못 껐네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죠. 네. 그 사이로 선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점점이라는 얘기는 같은 각이 두 개 있다는 뜻이고 얘도 점점 같은 각이 두 개 있다는 뜻은 같은 각을 반반 나눴으니 이 반반 나눠진 각들도 다 같은 각이겠죠. 됐나? 그럼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B가 되고 그럼 여기도 B가 되고 얘도 B가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얘는 이제 90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각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 각을 만약에 X라고 하면 이 X는 90 플러스 B 뭐 이런 상태로 구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남았나요? 이 각은 요렇게가 몇 도죠? 90도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각은 90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이쪽을 보지 말고 이렇게 봐야 되나 본데? 90 마이너스 2B B, E, D, F 저기 평행사변형 있잖아요. 저기 대각선이 그 이등분 하니까 결국에는 각 D, B, F 하고 E, D, B형 다 각도가 B라고 따지잖아요. 잠깐만요. 자, 마름모랍니다. 그럼 마름모는 이게 마름모란 뜻이니까 이렇게. 그럼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 하겠죠? 그럼 얘가 점이면 얘도 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B면 얘도 B가 되고 얘도 B가 되고 결론 B는 몇 도가 되죠? 네, 30도가 되면 알겠죠. 그럼 이것도 30도겠네요. 마름모니까 이변길 이변길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각도는 120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사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라는데 이게 평행사변형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걸 배우셨어요. 평행선 있고 한 평행선에 점을 두 개 잡고 밑변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평행선에는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나 다른 쪽에 점 찍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나 그 삼각형들의 넓이는 서로 같다고 했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지금 평행한 상태고 이쪽 평행선의 밑변을 잡고 이쪽은 꼭지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만든 삼각형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삼각형이나 넓이가 같지 않겠나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 ABCD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삼각형 ABC 넓이에다가 삼각형 ACD 넓이를 더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 파란색인 ACD 넓이랑 노란색인 삼각형 이 ACD 넓이랑 같은 게 AC이거든요. 그럼 ABC에다가 AC를 합쳤더니 이게 삼각형 ABE의 넓이가 되네요. 그래서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2입니다. 높이는 AB의 길이가 지금 수직으로 만나니까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6이 정답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48인 평행사변형 ABCD에서 BE와 EC가 여기랑 여기가 5대3 미 되도록 점을 잡았고 AE의 연장선과 CD가 만나는 위치 F를 잡았죠. 이때 삼각형 BEF의 넓이 값을 구하랍니다. 사각형 ABCD 위에 있는 이 사각형 넓이가 지금 48인 상태예요. 요만큼이 48인 거죠.
이렇게가 48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비슷한데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한 상태에서 평행한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밑변을 잡고 이렇게 만든 삼각형과 이건 지웁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삼각형은 넓이가 같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파란색의 삼각형 넓이는 노란색 삼각형 같고,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을 갖겠죠. 그럼 24가 되겠네요. 이 노란색 부분은. 근데 지금 이거 노란색 다 구하라는 게 아니고 BFE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BFE.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넓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삼각형 ABF의 넓이는 삼각형 ABE에다가 삼각형 BEF를 덧셈한 거죠. BF라고 좀 책이랑 똑같이 써드릴게요. BFE. 이렇게 덧셈한 거예요. 맞죠? 근데 삼각형 ABE는 놔두고 BFE의 넓이와 누구랑 같은 거냐면 어차피 이 삼각형이 ABF의 넓이와 삼각형 ABC 넓이가 같은 거니까. 근데 ABC는 다시 ABE랑 삼각형 AEC를 덧셈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B 같으니까 얘네들도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자, 남은 건 여기만 볼게요. 빼다가, 필요한 부분만 빼다가. 여기 A, 여기 B, 여기가 C, 여기가 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구하라는 삼각형 BF의 넓이는 삼각형 AC의 넓이를 구하는 것 같고,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였죠? 평행사변 절반 넓이. 그 24의 얘는 몇 분의 몇을 갖는 겁니까? 얘가 5, 얘가 3이잖아요. 꼭지점이 하나인 상태에서 밑변이 5대3으로 나눠지면 넓이도 5대3으로 정비례한다. 그럼 여기 넓이는 5와 3을 더한 전체 넓이의 3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8로 약분하면 여기는 3이 남고 3, 3은 9. 여기 색칠한 넓이는 9의 넓이를 갖게 된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ABCD에서 내부에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때 여기 각이 몇 도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이변 길이 서로 같겠죠. 얘도 같을 겁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게 또 정사각형이라 얘가 얘랑도 같겠죠. 그럼 내부에는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 합동인 이등변이 2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몇 도인가요? 60도. 여기는 30도. 그럼 여기는 이등변이니까 150을 2로 나누면 75도. 그럼 여기 몇 도 남아요? 15도가 남죠? 합쳐서 90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이등변이 얘랑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변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빼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다시 이등변이에요. 이 각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각이 지금 15도인 상태잖아요. 그럼 얘도 15도가 될 테고 이 각은 이제 150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칠리가 안 된다면 합동 조건, 일반 삼각형 합동 조건이 몇 가지 있나요? 하나, 둘, 세 개요. 3개. SSS, SAS, ASA. 닮음도 두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닮음 조건도 3개 있는데 그 3개가 합동 조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SSS 닮음은 세 변의 길이 비가 일정하게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 1대2, 그럼 나머지도 1대2, 1대2 이렇게 성립해서 세 변의 길이 비가 모두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닮음을 우리는 SSS 닮음이라고 하고 SAS 닮음은 두 변의 길이 비가 일정한데 그 사이 끼인 각은 같은 겁니다.
각은 비율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같아야 되고 길이 b만 일정하게 성립하면 되는 거죠.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 b가 일정하고 그 사이 끼인각이 같으면 SAS 닮음. 그 다음에 ASA 합동이 아닌 이제 닮음은 AA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게 합동과 다르게 닮음은 모양만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삼각형 각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잖아요. 그 3개 중에 2개만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은 저절로 같을 거지. 그럼 결론은 각 2개 같으면 내부에 있는 각 3개가 모두 다 같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각이 다 같아진다는 뜻은 모양이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A 각 2개만 같으면 S까지 필요 없고 각 2개만 같아도 이건 닮음이 성립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증명할 때는 SSS가 많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SSS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닮음이라는 게 각의 크기는 똑같잖아? 대부분 다 변의 길이 비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SSS 닮음이 성립하려면 변 길이 3개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낼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로 낼 수 있는 문제가. 그래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SAS 닮음 아니면 AA 닮음인데 2개 중에 누가 더 많이 나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AA 닮음이 훨씬 더 비율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조건을 몇 개 안 줘도 금방 얘는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그나마라도 변 2개 길이 비를 일정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내부에 삼각형을 끼워놓고 출제할 수는 있겠지만 얘는 그냥 각만 딸랑 2개 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좀 출제하는 사람이나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가 돼서 좋은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해야 되나? 네. 이것만 밑에 것만 해봅시다. 해보세요. 이거. 자, 닮은 기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일단 여기 DEF랑 여기 PQR 쪽에서 보면 변 길이가 정확하게 이 조건에 맞춰서 2, 3, 4 2배 하면 4, 6, 8 여기 정확히 있죠? 알파벳 순서도 맞는 것 같죠? 삼각형 DEF 삼각형 PQR 닮음입니다. 닮음 조건은 SSS 닮음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은 이거 봐야겠죠? 55도, 35도 나머지 한 각 몇 도인가요? 90도. 그럼 90, 55, 35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 여기 있네요. 90, 35 그럼 얘 55. 그럼 얘랑 얘랑은 무슨 닮음? AA 닮음. 그럼 위치를 잡아야 되죠. 35 그 다음에 90, 55 순으로 본다면 ABC 형태를 만약 썼다면 90, 55, 35 90 삼각형 O 55 M 35 N 닮음도요. 얘네 닮음은 A의 닮음. 남은 건 꼭 짝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뭐 짝이 맞으니까요. 이렇게 짝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여기 KJ의 길이가 3일 때 이쪽에 IH의 길이는 6 3대 6 1대 2가 되죠. 그 다음은 여기 6일 때 그 다음 여기 12 또 나이도 1대 2가 되죠. 그럼 3과 6 사이 끼어 있는 각 20도 6과 12 사이 끼어 있는 각 20도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 사이 끼인 각이 왔네요. 위치를 잡아야죠. 이것도 순서에 맞게 J, K, L 닮음 J, K, L 이제 끼인 각 쪽으로 짧은 변, 끼인 각, 긴 변 쪽으로 짧은 변, 끼인 각, 긴 변 쪽으로 그럼 IHG 삼각형 IHG 닮음 조건은 SAS 닮음이 성립한다. 닮음과 AA 닮음을 이게 잘못 보면 여기서만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유형에 많이 나온다는 것뿐이지 꼭 여기서만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SAS 닮음 같은 경우는 얘 잘 보시면 5와 8, 4와 12는 비례가 성립하지 않아요. 5대 8은 4대 10, 4대 10과 비율이 일정하지 않잖아. 근데 보니까 일단은 두 삼각형 닮음은 생각해봐야 돼. 닮음은 우리가 배우는 삼각형, 우리가 다 배우는 합동이나 닮음은 주로 삼각형에서만 나와요. 여기서도 삼각형의 닮음 조건 배우잖아.
그럼 닮아 보이는, 왠지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모양이 똑같아 보이는 삼각형 두 개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는 도형이라고 해봐야 세 개밖에 없어요. 여기 조그만 거 삼각형, 이쪽 사각형, 큰 삼각형. 근데 삼각형은 닮음 조건이 안 들어가니까 보나마나 내부에는 조그만 거랑 바깥에 있는 큰 게 닮음이겠지. 닮음인데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 모양이 안 같아 보이잖아. 모양이 안 같아 보이는 것 뿐이지 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좀 잘못 잡아놔서 그래. 뭔 말이냐면 이 내부에 있는 삼각형을 끄집어내서 D와 E의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B는 바꾸지 말고, B는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기 때문에 B의 위치를 놔두고 D와 E의 위치를 뒤바꾸면 이런 식의 좀 비슷하지만 크기가 좀 작은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B는 여기 있고 이쪽이 E가 되고 이쪽이 D가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보나마나 문제를 만들려니까 대응변의 길이를 맞춰줬겠죠. 근데 얘는 지금 그림이 안 맞잖아. 얘는 이쪽 선분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는 이렇게 직각처럼 마치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직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의심해야 돼. 왜 모양이 맞지? 아, 꼭지점의 위치가 좀 안 맞나 보다. 꼭지점의 위치만 바꿔주면 맞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야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변기를 잘 써주는 겁니다. B가 4, 그 다음 여기가 5. 근데 비율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 변이 8일 때 이 변은 4, 이 변이 10일 때 이 변은 5, 8대 4와 10대 5는 비례가 2대 1로 똑같이 성립하네요. 그럼 이 큰 도형이 2의 비율을 가질 때 작은 도형은 변의 길이가 1을 갖되 그 사이 끼인 각, 변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사이 끼인 각이 서로 같네요. 그래서 얘는 SAS 닮음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변의 길이는 또 역시나 뭐 이쪽 변이 이제 나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변이 나와 있으면 이 변이 뭐 예를 들어 10, 이 변이 9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변이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2분의 9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지겠죠. 위에 도형과 아래 도형의 핵심은 뭐냐면 공통각을 잘 찾아야 돼요. 여기는 각 B가 공통각이고 여기도 각 B가 공통각이죠.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 일단 각 하나 만들어두면 SAS나 AA 쪽으로 넘어가기가 좀 더 편해진다는 얘기죠. 이건 뭐 이런 류에서만 꼭 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런데 공통각을 이용해서 문제가 잘 출제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얘는 지금 1번에는 삼각형이 총 3개가 있죠. 위에 하나, 밑에 하나, 큰 거 하나. 그럼 이 3개 중에 2개를 짝지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모양 위주로, 또 웬만하면 공통각 위주로. 그럼 얘랑 얘랑은 누가 봐도 모양이 안 맞잖아. 비교 대상이 아니겠죠. 그럼 비교 대상은 조그만 거와 큰 거, 그러니까 위에와 큰 거, 아니면 아래와 큰 거. 근데 말했듯이 모양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 아래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너무 뾰족하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좀 뾰족하잖아. 얘나 큰 거는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뾰족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 그 정도로 뾰족해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지. 약간은 뭐가 필요하냐면 네, 그 눈대중이 필요해요. 대충 얘랑 이런 느낌. 그래서 얘랑 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큰 거랑 얘랑은 지금 모양이 좀 안 맞아 보이잖아. 안 맞는 이유는 모양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꼭지점의 위치가 좀 잘 배열이 보기 좋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를 바깥으로 빼내면서 비슷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큰 거는 그냥 변기를 잘 나와 있으니까 큰 건 놔두고 조그만 걸 꺼내면서 얘랑 비슷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얘랑 위치도 비슷하게 단 크기만 좀 작게.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는 A는 공통각이잖아. 큰 거랑 조그만 게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 웬만하면 공통각은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결국은 B와 D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으라는 게지. 변기를 써봐요.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근데 맞춰봅니다. 선분 AB 대 선분 AD의 비율과 선분 AC 대 선분 AB의 비율이 서로 어떨지. 왼쪽 변, 왼쪽 변, 오른쪽 변, 오른쪽 변. 왼쪽 변이 6, 여기 4. 그 비율과 오른쪽 변 9, 이쪽 변, 오른쪽 변 6. 같은 비율 아닌가요? 3대인데. 그죠?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 사이 끼어 있는 각 가까이는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 되더라.
따라서 두 변의 길이가 일정하고 그 사이 끼인과 이 같으므로 SAS 닮음이 성립한다. 그럼 남아있는 길이는 여기 있는 길이 x, BD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비례식에 지금 3대2가 닮음비가 성립했잖아요. 3대2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변에 적용되는데 나머지 모든 변이면 이 변과 이 변도 똑같이 3대2의 비율을 적용받겠다는 얘기죠. 10대 x. 그럼 3x는 20이 되므로 따라서 x는 3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네, x값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쪽도 누가 봐도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도형이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이건 도형이라 해봐야 왼쪽에 있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큰 삼각형. 삼각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비교 대상이 얘랑 큰 거밖에 없겠지. 근데 이왕이면 여기는 b는 두 삼각형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니까 b는 건들지 말고 큰 거는 내부로 두고 조그만 거 얘를 끄집어내면서 얘랑 비슷한 그림을 그리되 좀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좀 작게 이렇게. 얘가 90이 되도록. b는 놔두고. 그럼 2와 d의 위치를 뒤바꾸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변기를 쓰시면 되고 8, 10. 짜맞춰져 있을 테니까. 그렇게 짜맞춰져 있을 테니까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근데 이게 변길이가 얘는 10 플러스 x잖아. 얘는 20이고. 그러니까 20과 10은 2대 1인데 얘랑 얘랑이 2대 1인지는 저 x값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 1번에 풀었던 거는 SAS 닮음이었죠.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며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은 것. 근데 끼인 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이 변이 20, 이 변이 10, 2대 1. 그럼 얘도 2대 1이 되려면 이 변이 16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x가 6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SAS가 지금 당장 성립할 것 같지 않은데? 괜찮아요. 딴 걸로 보면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각 B,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각 B.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90도, 오른쪽에 90도. 무슨 닮음이에요? 이번에는 AA 닮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닮음이 성립했으니까 한 쌍의 대변의 길이비가 모든 변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아까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대 1이 된다. 따라서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비도 2대 1을 성립할 것이다. 10 플러스 x 대 8. 이 변이 8의 2배, 16이 돼야 되므로 x는 6이 된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약간 느낌은 2개 반인데 벽표 3개. 모르면 사람 아니다. 이런 느낌이죠. 역각삼각형 속에서 닮음 조건,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책에서는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5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개. 자, 왜 뻥튀기가 되죠? 내 맘이야. 나 뻥튀기 좋아. 됐어? 저 뻥튀기 맛있는 그러니까 뻥튀기 맛있잖아. 근데 자, 이거는 어떤 삼각형일 때냐면 직각삼각형일 때만 됩니다. 직각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요. 가끔 직각이 아닌데 막 성립시키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직각일 때만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요. 다시 좌우가 직각이 되도록.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5개 필요한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리가 없네. 이러면 자리가 나올까요? 5개. 선생님 자. 만드신 거예요? 네? 뭘요? 자, 첫 번째. 변기를 쓸게요. 여기를 A라 부르고, 여기를 B라 부르고, 여기를 C라 불렀을 때. 첫 번째는 뭐가 떠올라야 되죠? 이건 네가 오늘 배우는 게 아니고 네가 원래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SSS. 아니에요. 네가 원래 알고 있는 공식. 직각삼각형에서는 무슨 정리가 성립한다? 피타고라 정리가 성립한다. 네. 피타고라스 뭐였어요? 공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그렇지. 첫 번째 그림에서는 당연히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배우지는 않았는데 따로 이렇게 설명해서 배우지는 않았는데 네가 원래 알고 있는 공식이야. 이 공식의 이름은 숫자 공식이에요. 전 저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설명하잖아요. 숫자 공식. 네. 이게 뭐냐면
이 변이 A고 이 변이 B고 아랫변을 C라고 부르고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얘가 직각이니까 직각을 끼고 있는 양쪽 변을 밑변과 높이를 본다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AB 이렇게 써도 괜찮겠나요? 넓이 구하는 공식에? 네. 근데 그렇게 봐도 되지만 밑변을 C라 보고 높이를 H라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CH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럼 2분의 1분의 1 지우고 나니까 둘의 넓이는 같다 보니 AB의 곱과 CH의 곱이 서로 같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의 곱과 C와 H의 곱이 서로 같더라. 마치 쓰다 보니까 A와 B는 H와 C를 곱한 것 같다. 마치 한글 뭐처럼 보이죠? 소자처럼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소자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진짜. 강함성에서 이제 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부릅시다. 소자 안 돼? 안 돼요. 그냥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소자 공식. 맞는 사람 있을 텐데 왜? 뭔가 전문적인 공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소자 공식. 근데 이거 맞는 사람이 이름 따서 해낸 거 아니에요? 몰라 혹시? 몰라요. 나도 예전에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 나도 그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그 선생님은 소자 공식은 안 하셨어요. 소공식. 네. 어릴 때 부산에서 공부할 때 자, 책에다 써. 이 공식의 이름은 소공식이야. 그래서 써주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소자 공식이라고 정확하게 전문 용어로 만들어서 소자 공식 비웃지 말고. 인터넷에다 보세요. 너 그래 잘 기억하라고 좀 얘기해줬는데 비웃으면 어떡해. 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이 공식. 아셨죠? 소자 형태로 곱한 값은 서로 같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밑에는 세 개 그림이 지금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개는 기존에 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했다고 본다면 밑에 있는 건 오늘 생판 처음 배우는 건데 이거는 증명 일단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증명관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닮음을 가지고 비례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례는 예를 들어 여기서 본다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례랑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만들어서 비례식을 세운다든지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례는 뭐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례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례를 세우다 보니까 그 비례식에서 나타난 결론이 이겁니다. 얘가 A, 얘가 B, 얘 아랫변 전체를 C. 여기 왼쪽에 있는 변을 여기 가운데를 H라고 하고 왼쪽에를 X, 여기를 Y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필요한 데만 쓸게요. 너무 다 쓰면 그러니까 X 이렇게 여기는 H, X, Y 여기는 여기 필요한 데만 B는 나중에 쓰고 여기만 필요하니까 여기는 B 오른쪽 변 Y 전체 아랫변 C 이렇게 B변 길이. 자, 왼쪽에서 기억해야 될 공식은 이 공식이에요. 직각을 끼고, 여기 직각이잖아요? 직각을 끼고 세 개 선분이 B변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왼쪽 변, 가운데 변, 오른쪽 변.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 왼쪽 변을 제곱한 값은 왼쪽 변 곱하기 전체 B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양을 형성화된 그림을 기억하세요. 굳이 써드리면 쓰기는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A의 제곱은 X 곱하기 C 이렇게 공식이 써져요. 그 다음 여기서는 가운데를 내려온 직각에서 아래로 내려온 가운데 제곱은 왼쪽 변 곱하기 오른쪽 변 이렇게 성립합니다. 공식은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은 이건 오른쪽만 써놨죠? 오른쪽 직각을 끼고 이렇게 오른쪽 변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오른쪽 변 길이의 제곱은 오른쪽 변, 오른쪽이 뭐냐면 B변의 오른쪽을 말해요. 그 다음에 B변 전체. 공식은 B제곱은 Y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밑에는 생기는 책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 색칠되는 모양을.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다 위에는 피타고라스와 소자까지 합치면 총 5개의 공식을 여러분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5개의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셔야 돼요.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x. 자, 보세요.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그 5개 공식 중에 뭘 써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약간 이 느낌 같은데, 이 문제는? 왠지 너무 왼쪽에 변들이 많이 씌워쳐졌잖아요? 직각을 끼고 내려오는 왼쪽 변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거 아닌가? 그래서 왼쪽 12의 제곱은 왼쪽 변 8 곱하기 x. 이건 12 곱하기 12니까 이거 4로 약분하면 얘는 2가 남고 4로 약분하면 3 남고 다시 약분하면 여기 6 남고 x는 18이 되고. 괜찮죠? 네. 얘는요? 이건 모양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90도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이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변 따라서 여기서부터 가까운 쪽, 그 다음에 먼 쪽,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맞춰 써보면 6의 제곱은 3 곱하기 x가 아니고 3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빗변 전체는 3 플러스 x. 그럼 얘도 6 곱하기 6이잖아요. 6의 제곱이 6 곱하기 6. 약분하면 여기는 2가 남고. 그럼 x가 절로 넘어가면 2, 6, 12에서 3 빼면 9가 되더라. 여기는 이건 누가 봐도 좀 쉬운 공식이잖아요.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 느낌. 그래서 6의 제곱 6 곱하기 6은 x 곱하기 4. 2로 약분하면 2 남고 3 남고 3 남고 x는 3, 3은 9 이렇게 되고. 선생님 이 정도는 굉장히 가볍게 공식을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배워서 좀 그렇지만 이 정도는 뭐 공식 그냥 갖다 때려 박아 놓으니까 그냥 쉽게 구해주는데요. 이건 쉽죠. 이런 건 쉬워요. 네, 쉽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어디를 푸시냐면 좀 시간을 가지고 풀어봅시다. 어떤 걸 풀어보시냐면 여기 93페이지에 18번 이거 풀어보세요. 이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학교 시험에서 자주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93페이지 18. 이거를 맞추시는 분, 네, 아이스크림 사준다. 5분의 16이 맞는 것 같아요. 잘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진짜 할수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찬준이한테 나와서 한번 풀어봐라고 하시고 싶은데 찬준이가 워낙 성격이 좀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 억지로 불러내면 또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설명할 수 있겠어? 찬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와봐. 자, 오늘은 여러 선생님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여기가 펜이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외심. 아니, ABC니까, 잠깐만. 그림이, 이렇게 세 개를 둘러싸야 돼, 원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중점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고요. 3. 맞고요. 아마 AD를 아까 답 나온 거 보니까 AD를 어떻게 구한 것 같아. 외심이 그렇지. 거기도 5가 되고 4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설명. 그건 좀 이따 제가 왜 4인지 선생님 좀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거기가 아니고 AH 거기가 X. 그렇죠. 그래서 X는 잘했습니다. 저기 맞아요? 박수, 야, 맞췄잖아. 박수 쳐야지. 와! 지가 맞출 때는 애들한테 박수를 유도하더니. 자, 지금 찬준이가 그러니까 풀긴 잘 풀었는데, 중간중간에 설명을, 조금 덜 마무리한 게 있어서, 그걸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풀이법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선생님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 말했듯이 이 문제 핵심은 어디 있냐면, 삼각형 ABC를 둘러싸는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왜 그랬었냐면, 직각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둘러싸는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놓인다고 그랬죠. 이 지금 M의 위치가 BC의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서 B까지 거리나 이 점에서 A까지 거리나 이 점에서 C까지 거리는 모두 다 외접원 반지름 그 길이가 같고, BC의 길이가 지금 8 더하기 2니까 10이죠? 그럼 여기는 5가 될 테고 이쪽도 5가 되는 건데, 요게 지금 2니까 여기까지 길이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변 길이도 5가 돼요. 외심이니까. 반지름 길이로. 그러니까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되죠.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3, 4,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있죠. 선분 AD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에서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렸죠. 가운데 선분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8 곱하기 2랑 같다. 이게 16. 그럼 AD의 제곱이 16이니까 AD의 값은 4. 이렇게 봐도 되고, 쉽게 푸는 거는 피타고라스 푸는 게 제일 쉬운데, 지금 오늘 배웠던 공식을 써봐도 4인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변이 4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 삼각형을 다시 바깥으로 빼서 실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4. 여기 90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죠? 이쪽이 5. 여기가 3.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변은 여기에요.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오늘 배운 것, 이걸 이렇게 삼각형을 만약 왼쪽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성립하는 겁니다. 90. 수선을 내리고, 이쪽이 4, 이쪽이 3, 이쪽이 5.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배웠던 것,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 그림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의 제곱은 x 곱하기 5. 따라서 x 값은 5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네, 찬준이가 설명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찬준이 잘했고, 찬준이 약속대로 다음 시간에 아이스크림. 찬준이 덕분에 나머지도 얻어먹게 됐네요. 원래 약간 우리 퀴즈의 약속 그거잖아. 한 명이 맞추면 그냥 같이 사주는 걸로. 그쵸. 그러면 수업 시간에 찬준이만 쪽쪽 빨고 있으면 니네 또,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약간의 경쟁 심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 명만 쪽쪽 빨고 있고 나머지는 부럽다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네. 좀 보기, 그러면, 네. 찬준이 그렇고, 선생님 누구 좀 보기 하든 그러니까. 네, 찬준이 덕분에 다음 시간에 아이스크림 얻어먹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잘하셨어요.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점M.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거부터 시작하면서 이변 길이 모두 같고, 그 다음은 오늘 배웠던 것.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의 활용 문제 있죠. 그 내용을 적절히 잘 적용시켜서 문제를 원하는, 지금은 여기 길이 구하는 문제잖아. 어떨 때는 여기 길이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숫자 공식을 써야 되죠. 여기 길이를 만약 y라고 한다면 3 곱하기 4, 이변 곱하기 이변 하나, 5 곱하기 y 하나, 답이 똑같다. 따라서 y는 5분의 12가 된다. 이런 식으로 y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 길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이 길이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길을 z라고 합시다. z의 변기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을 봐야 돼요. 3의 제곱은 z 곱하기 5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9는 5z, 따라서 z는 5분의 9 이렇게 오늘 배운 거 적절히 쓰시면 여기저기 있는 변기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꽤 중요한 문제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뒤쪽에 좀 빠져있는 거 얼른 해봅시다. 네, 닮음의 활용. 그러니까 이건 뭐 활용이니까 그냥 바로 풀게요, 문제를. 쉬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우리가 배웠던 닮음을 활용하는 건데, 이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해가 이렇게 나무 쪽으로 이렇게 햇빛을 비치다 보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가 통과하면서, 요만큼의 빛이 통하면서 그림자가 생기죠. 그럼 이랬을 때 요 사이에다가 사람이 서 있고, 사람의 키 높이와 여기 있는 나무가 햇빛의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다시 사람의 형태로 요만큼의 뭐가 생기냐면 또 사람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놨을 때 사람의 키는 1.5m, 그리고 그 그림자 끝의 길이가 2m,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자 끝에서 나뭇가지 길이가 총 8m. 그럼 이 나무의 높이를 구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활용 문제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닮은 도형이 성립하죠. 네. 그렇죠? 그럼 비례가 여기는 2m와 여기는 1.5m, 2 대 1.5는 이 삼각형과 큰 직각삼각의 닮음이기 때문에 2와 1을 더한 8 대 나무의 길이 x. 근데 이게 1.5면 2분의 3이잖아요. 양변에 2를 곱하면 4대 3이 성립합니다. 4대 3은 8 대 x. 이게 2배네요? 그럼 얘도 2배가 될 테니까 x는 6m. 나무의 높이가 6m가 된다. 네, 쓰지 마시고 그냥 설명 드릴 테니까 설명만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위아래 두 문제를 잘 한번 다시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예지 하나, 유지 하나 있으면 하나씩 풀어드리면 되는데 이게 하나씩밖에 없는 문제라.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를 B2를 접는 선으로 접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접어서 저기는 C가 AD 위에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C가 저기 AD 위로 올라가게. C'을 잡고 그 길이 C'과 D 길이를 쟀더니 4가 됐고, 자, 이랬을 때 중간에 있는 1번은 사실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고 실제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C'E의 길이, 이 길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합니다. 이도형과 이도형이 합도인 건 아시겠죠? 접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변 길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 아닐까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여기를 구할지 여기를 구할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라는 거예요? 닮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 두 개가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그러고 보니까 모양이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AA 닮음이 성립해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이 각은 각각 90도로 같죠.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두 각 중에 한 각을 A라고 부르고 나머지 한 각을 B라고 부릅시다. 그럼 A와 B를 더하면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있는 각은 몇 도예요? 이 각? 저각 몇 도예요? 90도겠죠. 원래 여기 있는 각은 얘가 이렇게 접올라가서 만들어진 각이니까 이게 90도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 한 각 있죠? 여기 있는 각을 그냥 C라고 합시다. 그럼 B와 90과 C를 더하면 180이 되니까 B와 C를 더해도 몇 도가 돼야 되죠? 90이 돼야 돼요. 그럼 B는 A랑 더해도 90이 되고 C랑 더해도 90이 된다는 뜻은 A와 C는 알고 보면 같은 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C가 아니고 A란 얘기지. 이 각이 A라는 뜻이에요. 그럼 90A, 그럼 나머지 한 각 뭐겠어요? B겠죠, 당연히. 합쳐서 180이 되려면. 그리고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90AB, 오른쪽도 90AB. AA 닮음이 성립하죠. 그래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자, 90AB 순이죠? 90AB 순이니까 D, C', E가
닮은 도형이고 닮음의 성질은 AA 닮음이 된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변 길이가 4였잖아요? 그럼 이변 길이는 얼마냐면 6이 남겠죠. 합쳐서 1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이변 지금 여기를 지금 구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구하는 x라고 둔다면 여기도 x가 되고 여기 남아있는 선분 D 여기 지울게요. 선분 D2의 길이는 8에서 x를 뺀 길이는 8-x인 건 이해될까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비례를 이제 성립하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릴게요. 똑같이 저 모양대로 이렇게. 얘 90, 여기 6, 여기 8. 닮은 도형. 그럼 얘도 이제 이 모양대로 그려야 되니까 저렇게 삼각형 약간 비틀어서 90이 1이 가고 그다음에 2가 1이 가고 C' 1이 가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A, C', B. C'이요. 네. 이렇게 대형변, A와 D가 대형변, B와 C' 대형변, C'과 E가 대형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변길이 여기 6, 8. 그럼 이 변은 피해요. DE 8-x. DC' 4. 그럼 비례는 8대4, 2대1이네? 그럼 얘도 2대1, 그럼 이 변이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죠? 5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 보고서 원하는 x의 변 길이는 5cm가 된다. 맞았습니까? 네. 자, 다시 말하자면 핵심은 뭐냐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음이라는 것. 닮음 성질을 증명할 때는 A의 닮음이고 이 각이 90, 이 각 하나를 A라 두고 하나를 B라 두고 여기 90이 되고 얘 90이 되고 이 각이 A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이런 식으로 A의 닮음이 성립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X라 잡으면 이쪽도 X가 될 거고 이변 길이는 8-X가 된다. 그래서 이제 비례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대로 잘 쫓아가셔야 되고 밑에는 얘도 AD의 길이 얘도 뭐 쓰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위에 있는 걸 아래에서 접어 내렸죠. 그럼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무슨 관계? 이것도 합동이겠죠. 아니야. 얘는 합동이야. 접어 내렸잖아. 합동이라는 얘기죠. 근데 뭘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AD의 길이,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 길이와 같은 건 이 길이 아닐까요? 이 길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 x라고 잡으면 여기도 x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포인트. 얘네들이 합동인 거는 당연한 거고 이번에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이 삼각형과 다시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에요. 이 그림을 어디서부터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 아까 위에 있는 문제는 양쪽 끝에 있는 양쪽 위에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었다면 얘는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건 왜 닮음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게 정삼각형이라고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각이 60도겠죠? 그지? 이 각도 60도겠죠? 그 나머지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두 각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를 그냥 조금만 좀 날카로워 보이는 쪽을 A, 나머지 한 각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A와 B를 더하면 몇 도인가요? 120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접어 내렸잖아? 이 각도가 몇 도였죠? 60도. 그럼 접어 내리면 이 각도도 60도가 돼요. 그럼 이 각을 우리가 C라고 한다면 B와 60과 C를 더하면 180이 되기 때문에 B와 C를 더하면 다시 120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A와 C는 다시 같은 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C가 아니고 다시 A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두 삼각형 보면 60A 나머지 한 각이 B라면 얘도 60A 나머지 한 각이 저절로 B일 수밖에 없고 두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 성립한다. 삼각형 D, B, A'. A 60B순이에요. 그럼 얘도 A 60B순이니까 삼각형 A', C, E가 닮은 도형. 닮은 성질은 AA가 된다. 됐죠? 변길이 잡아줘야 돼요. 변길이. 여기 있는 변에 지금 다 한번 써볼까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써볼게요. 저 모양대로 이렇게. 여기 D, B, A'.
이 변은? 이 변 전체가 얼마예요? 12. 여기도 12. 12에서 x 뺀 게 이 파란색 db의 길이죠. 그럼 여기는 12-x. 여기는 4. 여기는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변 길이가? 이쪽 거 써봅시다. 얘가 조금 더 커 보이니까 조금만 더 크게 그리되 얘랑 그냥 비슷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크게 그리되 얘랑 비슷하게. 이런 느낌으로. 뭐 똑같지는 않은데 그냥 느낌상 비슷하게만 그린다고 생각하고 알파벳 순서는 A', C, E 이렇게 잡아줘. 그러니까 변 길이 쓰면 돼요. A', C 여기 길이죠. 이 길이 얼마예요? 8이잖아, 8. 얘랑 얘랑 합쳐서 전체 12가 돼야 되니까 정삼각형이랑. 그 다음 여기는 CE의 길이는 이게 7이네?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5가 남겠지. 여기 CE 7과 예를 들어 12가 돼야 되니까 이 길이는 5가 남겠죠. 이거 두 개 다 나왔기 때문에 얘랑 얘랑만 보면 돼요.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혹시 구해진다면 써보긴 합시다. A', E, A', E 이 길이. 근데 이 길이는 얘랑 같은 길이 아니야? 7이 이렇게 넘어서 내려왔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럼 비례식은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우는 게 더 유리해 보이는데? 이렇게가 같은 비례가 될 테니까요. 닮은 도형이라. 그럼 x 대 7. 여기랑 여기의 비율은 얘랑 얘랑의 비율과 같을 것이다. 4 대 5. 그럼 5x는 4, 7, 28. 따라서 x는 5분의 28의 변 길이를 갖게 된다. 아셨죠? 얘는 이거랑 이거랑 핵심이에요. 얘랑 얘랑 닮은 도형. 그 접어 내렸으니까 이 각을 통해서 얘랑 얘랑 더한 각이나 이렇게 더한 각이나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닮음을 성립해서 변 길이는 잘 옮겨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네, 그럼 과제는 네, 여기 마무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네, 목요일까지 95페이지가